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모두 5차례에 걸쳐 선거구별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먼저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여수 갑선거구는 당 공천부터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권남기, 김종태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이상 치과 의사로 활동해온 새누리당 신정일 후보는 그동안의 봉사를 넘어 국민을 위한 더 큰 봉사를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표가 분산되면 제2의 이정현이 될 수 있다며 지역 현안 사업에 예산 폭탄을 약속했습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폭증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돌산 제1대교를 쌍둥이 다리로 복선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대수 후보는 여수시와 전남도 의원을 역임한 풍부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준비된 국회의원을 자신했습니다. 30만 여수 인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 발안절을 입법하여 국가산단 지방세수 확대를 추진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꼭 이루가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보좌관 출신으로 오랜 기간 시민단체에 몸담았던 김점희 후보는 시민 중심의 정치 구현을 강조합니다. 친화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지역민과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로 성실한 일꾼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수산물 국제 자유무역 항을 개설해서 수산물의 유통과 보관, 가공 등을 할 수 있는 경실련 상근 간사와 청와대에서 정책 보좌관을 역임했던 강화수 후보는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을 쏟아내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수 지역 관광과 복지 향상을 위해 패기와 열정을 가진 합리적인 젊은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엑스포장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해양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해안도로를 따라서 노면 전차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수을 국민의당 후보에서 갑선거구 무소속으로 옮긴 이광진 후보는 지역 패권 정치를 청산하는 혁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합니다. 미래 지역 발전 과제로 광양만권 통합을 꼽고 자신이 국회에 입성하면 통합에 전력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동서 해저 터널을 건설하여 동서 간의 상생의 교류를 완성시키겠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못지않게 국민의당 후보들의 공천 경쟁도 뜨겁습니다. 우선 김경호 후보는 관광 전문가답게 여수 객각길을 만들며 지역 관광 문화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명실상부한 국제해양 관광의 중심 도시로 여수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합니다. 이 엑스포장에 한류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100회, 1년에 100회 30만 명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토박이 일꾼을 내세우는 김영규 후보는 여수시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정치만으로는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우며 옆집 아저씨 같은 편안한 이미지로 국민의당 공천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해양 청소년 수련관을 꼭 유치하고 찾아가는 노인 이력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여수가 고향인 이용주 후보는 서민과 약자 편에 서서 진정한 큰 정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합니다. 기존의 정치 틀에 때묻지 않은 정치 신인으로 여수 현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하도에 박물관하고 시장 상가 통합센터를 설립을 해서 여수의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에 카이스트 재학 시절 안철수 대표와 사제지간이었던 이유미 후보는 지역의 구태 정치를 청산하는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를 약속합니다. 여수를 창업의 메카로 빚 없는 여수, 빚 없는 시민 실현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줄이고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줄이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여수갑 선거구. 여러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도드라진 후보가 없어 각 당 공천이 끝나봐야 우열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공천부터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에서 두 번째 현역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의 임내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컷오프 명단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의 현역 컷오프 1호는 광주 북을 선거구의 임내현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임 의원은
여론조사와 현장 면접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전화 면접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내연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에 이어서 광주 전남에서는 두 번째 컷오프로 공교롭게도 광주 북구에서만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목표로 내건 현역 컷오프 비율 20%에는 못 미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표 일정을 하루 연기했지만 2차 컷오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선 지역 발표에서 호남을 제외하면서 깜짝 인사의 발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좀 다 정리가 되면 했으면 좋겠다. 지금 광주 지역에 뭐 새로운 유능한 젊은이가 지금 서류 준비 중이에요. 국민의당은 광주에서 수기 배심원제를 통해 현역들을 추가로 걸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권 통합과 연대 논란 속에서도 호남에서는 인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두 야당은 오는 13일부터 경선을 시작해 후보 추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전남 동부권 일부 예비 후보자들이 공천 방식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 서동영, 최유성, 남기호, 김현옥 예비 후보와 여수갑 김경호, 이유미 후보, 여수을 박종수 후보 등 10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이 신인 정치인들의 가산점을 모두 없애버리고 여론조사만으로 결정 내리는 건 공평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광주 지역 선거구에서는 수기 배심원단제를 경선 방식으로 결정했지만 전남 지역은 선거구가 넓어 동원 경선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여론조사 방식 경선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복합체육시설물이 들어섰습니다. GS칼텍스는 모두 2억여 원을 들여 여수 세계박람회장 한국관합 2,500제곱미터 부지에 야외 풋살 경기장과 농구장, 트레이닝 필드를 만들어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에 기증했습니다. 박람회 재단은 오늘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공간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고 예약을 받아 저렴한 사용료로 시설 대여에 나설 계획입니다. 드론 시범 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고흥에서 무인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 비행이 어제 처음 진행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공역이 확보돼 드론 연구 개발과 관련한 광범위한 테스트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정찰용 무인기가 하늘을 향해 수직 상승합니다. 불과 몇 초 사이 상공 200m까지 올라간 드론은 주변의 지형 지물을 촬영하고 지상에서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을 기록 분석합니다. 드론 시범 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넉 달 만에 고흥에서 첫 시험 비행이 진행됐습니다. 시범 사업자에 선정된 광양의 한 민간업체는 앞으로 2년 동안 군사용과 산업용 무인기 연구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IR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야간 촬영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바람에 얼마 정도 비행체가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무인기 전용 공역은 모두 5곳. 이 가운데 대규모 간척지를 끼고 있는 고흥은 380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습니다. 해안 감시와 국토조사용 무인기는 물론 물품 수송 등 상업용 드론 개발에 필요한 광범위한 시험 비행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도서지역 물품 수송,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검증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고 난이도가 높아지면 고흥 지역이 그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와서 다음 달부터는 농업용 무인 방제 헬기를 생산하는 충북 청주의 한 업체도 고흥에서 성능 테스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검은도항 정비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검은도항에 어업 지도선 부두와 방파제를 설치하기 위해 올해 실시 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쯤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4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정비 사업은 오는 2020년 이전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한 강진 신마항이 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했지만 막상 짓고 나니
화물선 유치 등 활용 방안을 찾는 데 난관이 예상됩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80m의 접안 시설과 50m의 방파제를 갖춘 신마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취항할 여객선이나 화물선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강진 제주간 화물선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물류회사와 협의 중이지만은 한동안 항만을 놀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 내에서도 연안항, 그러니까 성산이나 서귀포나 이런 쪽에 취항하는 화물선사를 유치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더딘 점은 있습니다. 완도와 여수, 장흥 등 인근 지역과도 제주 항로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190억 원의 세금을 쏟아부은 신마항이 불 꺼진 항만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98년 연안항으로 지정될 당시만 해도 마량항이 비좁아 신마항의 필요성은 절실했고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대했던 제주 항로는 포화 상태이고 선박도 빠르고 대형화되는 등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00년 완공된 흑산도 카페리 부두도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단 한 번도 쓰지 못한 채 여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여건에 맞춰서 신망의 활용 방안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지역 간선도로 건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통해 순천 송광면 이음리와 주안면 료곡리를 잇는 도로와 나간면 선해리와 상사면 마륜리를 연결하는 국도 선형 개량 등 4건의 사업 시행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의 노력으로 사업비만 5,800억 원이 소요되는 간선도로 건설이 추진되게 됐다며 도로가 개설되면 시민들의 교통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시 마동 유원지를 대체할 공간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은 시정 질의에서 커뮤니티 센터의 도림예술고가 유치되면서 인근 마동 저수지 일원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도심 유원지가 크게 위축될 상황에 처했다며 대체 부지 선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는 유원지 예정 부지 가운데 7만 제곱미터 정도가 운동장 등의 용지로 전용돼야 할 상황이라며 대체 부지가 필요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해양공원에 들어설 낭만 포장마차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5월 초 해양공원에 밤바다와 어우러진 낭만 포장마차 개장을 앞두고 17동에 이르는 운영자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상암동 한일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멀리 안개가 약간 끼어있긴 하지만 시야 무난하게 튀어 있습니다. 찬바람이 다소 불면서 공기도 깨끗한데요. 이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4.2도, 광주 영하 0.7도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4도, 광주 6도에 머물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또 때 아닌 춘설이 쏟아진 동해안 지방의 눈은 이제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차츰 맑아지겠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작은 불씨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4.2도, 대구 0.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4도, 전주 5도, 부산 1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꽃샘추위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